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증기와 진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증기와 진공이 뭐냐, 상관관계가. 우리가 스팀 배관이나 스팀 사용 설비, 트랩, 이쪽에 그 증기를 사용하고 났을 때 증기 자체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잡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잡열을 피가열물체에다 열을 주고 나면은 스스로는 열을 뺏겼기 때문에 배기압 상태에서는 응축수가 되죠. 증기라는 미세한 물방울이, 아주 미세한 물방울이 자신이 열을 잃어버리면은 물이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게 모여지면 응축수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물이 가지고 있던 그 공간이 바로 그 공간이 진공이 걸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림으로 다시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일정하게 밀폐된 공간에 스팀이 차 있다고 했을 때 여기 보이는 그 사진에서는 물방울처럼 큰데 이걸 증기방울이라고 크게 확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스팀을. 근데 이 스팀이 여기에 이제 공급하는 거를 멈추고 이렇게 놔두면은 열을 방출합니다. 열을 방출하면은 자기 스스로 방출한 스팀은 열을 뺏기면 응축이 되기 때문에 물로 응축수가 돼서 고이게 돼 있죠. 이렇게 밀폐용기 바닥 쪽으로. 그러면 이 증기 방울이 가지고 있던 공간은 물방울이 가지고 있던 공간은 빈 공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빈 공간이 되는데, 이 빈 공간이 결국은 뭐가 되냐? 응축이 돼서 물이 됐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은 진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피적으로. 그래서 이 밀폐 공간 전체가 열을 방출하고 나면은 전체가 어떻게 된다? 진공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 밀폐 용기 안에가. 이 밑에 응축수를 고여있는 응축수 외에는 전부 여기가 진공이 된다는 거죠.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응축이 돼서 응축된 공간, 이 공간은 전부 뭐다? 진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응축수는 이렇게 하부 쪽에 고이고, 이게 이 전체 그 증기 포화 증기량의 약 3에서 5%에 해당합니다. 이게 포화수로 뭉쳐지면은 100 중에 95에서 97% 정도가 공간이고, 즉 이 공간은 진공 공간이고, 물은 3에서 5%, 95에서 97% 정도가 응축수는 반대죠. 죄송합니다. 95에서 97%는 진공이 되고, 공간이 3에서 5%는 응축수가 되고 포화수가 되는 거죠. 물이 100도씨.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진공이 걸린다 하면은, 이 진공은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 응축수를 바깥으로 배출하려고 하면 이게 자연 배출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또한 이 진공이 걸리는 어떤 그 밀폐 용기나 배관 내 진공이 걸리면 어떻게 된다? 장비가 손상이 될 수도 있죠. 어떤 판형 열경기 같은 경우는 판형 열경기가 찌그러진다든가, 아니면 얇은 가스켓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에서 그거를 동영상으로 올려놨으니까, 이 동영상은 반드시 다 보아야 다음 칸으로 넘어갑니다. PT가. 그러니까 반드시 동영상을 다 보시고 다음 칸으로 넘어가시를 말씀드립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나라나 이제 외국계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자료입니다. 외국계 학교에서는 아마 중고등학교 이런 물리학을 실험을 통해서 보여준 것 같아요. 200리터짜리 드럼통에 일정하게 물을 넣어서 가열을 합니다. 이 학생이 설명을 하고 있고, 옆에는 조교나 선생님이겠죠. 여기 설명하는 학생이고, 여긴 관람하는 학생들이 있죠. 이렇게 가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드럼통 안에서 증기가 발생하고,
자, 마개를 막습니다. 불을 타이- 끄고. 만약에 마개를 막고 트위스트. 불을 계속 뗀다면 트위스트. 최적이 팽창해서 폭발하겠죠. 근데 이제 불을 껐고 마개를 막는 순간 이 That's 드럼통은 fine. 어떻게 되겠습니다. 열을 방출하게 돼 있어요. 이 안에 스팀이 열을 방출하게 돼 있다고. Squeeze.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 드럼통을 갖다 강제적으로 식힙니다. 얼음물 속에 집어넣고. 그랬을 때 이 안에 들어있는 증기가 열을 방출함으로써 아까 설명드렸듯이 응축이 되면은 이 내부 드럼 내부에는 뭐가 걸리죠? 제가 설명했듯이. 그러면 이 드럼통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Oh no, my God, the stopper is getting pulled in. Yeah, I'm working a little bit. Now, throw some water on it. Yeah, yeah. Oh no, just grab the ice, Yoon, with your hands. 이 친구 아주 마음이 급했네. That is so wimpy. 근데 부분적으로 시키는 것보단 전체적으로 물 같은 걸 뿌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옆에 선생님이 아마 물을 뿌릴 겁니다, 지금. 열을 식히겠죠. 증기가 응축되고 방출되고. 열은 방출, 증기는 응축. 자, 보셨죠? 이렇게 진공이 걸림으로 인해서 어떤 장치나 이런 게 약한 부분을 이렇게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And it's part of the Year 9 Science curriculum. Is what we're going to do is we're going to be heating up a little bit of water in the bottom, and as we heat the water up, it changes phase 여기도 from 마찬가지로 liquid to 일정한 gas. 용기 안에 That gas 200리터짜리 fills that 들어있죠. space, and 여기에다가 all of the inside gets really hot. 아열을 하셔서 And then what we're going to do is we're going to switch the gas off, 자, 이 we're 불을 going to close the 켜고 lid, and we're going to put the hose pipe on. And what should happen is that because 드럼통 안에는 the volume 열을 expanded when 분출하게 it was hot, and then it changes back from water vapor to water liquid, 반드시 이 it's going to create a whole 동영상을 lot 다 of, 보셔야 it 다음 needs less 스테이지로 space, 넘어갑니다. and it won't be able 중간에 to suck air in 중단하고 because the lid is going to be on, 안 and 넘어가는 it's 걸로 going to 알고 collapse in. So I think we're pretty close to being there. So maybe Mr. Hodgson and Mr. Briscoe can just pick the gas out. 제가 고향을 떠나기 위해서 고향을 다 Hi, Miss Hatcher. Let's might as well start when he gets the hose out. Stand your ground, friend. 보셨죠? 공기가 응축되고 축소되고 안에 공기가 형성돼가지고 그럼이 흡수되는 이게 모든 공기 성격이 이어지는데 우리가 이거를 인지를 못할 뿐이지 상당히 이러한 것이 중요하고 우리 중기 설비에서는 거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증기 배관 설비에서의 악영향 해가지고 진공이 발생되면 어떻게 되냐? 자, 설비 내부 유체 정지가 되고 응축수가 흐르다가 정체되고 설비에 손상도 주고 그리고 보일러 수위가 상승되는 문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워터 해머링에
원인이 되고 배수 설비가 역류하는 현상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서두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증기 설비의 문제 발생의 원인의 약 70% 정도가 이 진공 발생으로 인해서 형성이 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럼 응축수 배출이 안 된다. 왜? 이와 같이 열교환기에 스팀을 공급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방출을 하는데 이 방출되는 응축수가 열교환기 여기 Q는 이고 KA 델타 T에 의해서 열량이 여기에서 요구하는 열량값이 다 이루어져서 약해질 때 공급되는 증기가 작아지면은 P1, P2의 압력차가 생기죠. 뭘 기준으로? 트랩을 기준으로 전후단의 압력차가 생기는데 이때 P2 트랩 후단의 압력이 높아지면 즉 이거는 배압이라고 그러죠. 높아지면 응축수가 배출이 안 되고 정지할 수밖에 없다. 이게 꼭 닫혀서만이 아니고 투웨이 밸브가 닫히기 바로 전 단계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닫히면은 이 증기가 공급되던 관은 순간적으로 정지하면서 모든 유체가 열을 방출하면 진공이 형성되죠. 진공이 되면 이 물이 거꾸로 딸려 들어가는 현상이 나겠죠. 그래서 응축수가 정체가 되고 다시 온도가 이 튜브 온도가 올라가서 낮아져서 열이 공급되는 투웨이 밸브가 열이 공급되게끔 열리면은 이때 스팀이 속도가 한 15m/s인데 이 속도에 의해서 이 안에 있던 응축수를 때리다 보면 워터 함마가 일어나고 열교환기가 쨍쨍쨍쨍쨍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물이 튀는 소리죠. 그러면서 열교환기가 파손이 돼서 결국은 열교환기를 교체하는 문제가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게 이 쉘앤튜브에서도 있지만은 우리가 코일 공조기 코일 같은 데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축수 회수 배관은 또한 처음에 작은 부하일 때는 이렇게 응축수의 양이 적지만은 중간중간에 응축수가 들어와서 모여지면 점점 응축수 높이는 상승하게 되고 재증발 증기가 존재하는 공간은 작아지게 됩니다. 이러면 이것이 어떤 문제로 발생하냐면 배압으로 작용해요. 또 배압으로도 작용하고 이 중간중간 응축수 배관이 연결되는 그 온도차, 압력차에 의해서 워터 함마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관을 연결해 가지고 이쪽에다 공급할 때는 이 끝단 부분이 바로 배관이 바로 들어오지 않고 응축수에 잠겼을 때 타공을 해 가지고 이게 소량으로 들어가야지 이 기존에 흘러 들어오던 차가운 응축수와 더운 응축수가 만나면 이 또한 워터 함마나 햄머링 충격이 크게 일어난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응축수가 원활하게 배출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항시 조건을 P1이 P2보다 크게, 즉 트랩 전단의 압력이 항시 트랩 후단의 압력보다 높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항시 설비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조종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쉘앤튜브 같은 거 이거 자동 제어나 공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 제어로 컨트롤 할 때 그 상관관계, 즉 응축수가 배출되지 않는 조건이 형성되지 않도록 그 자동 제어로 프로그램을 잘 맞춰서 짜야 되며, 이 투웨이 밸브가 정지했을 때, 닫혔을 때 이 안에 진공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겠죠. 방지하지 않으면 응축수가 정체가 되고 다음에 증기가 들어가면 워터머링이 나니까 그 증기 배관에 진공 형성된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여기다가 백큐ම් 브레이커라는 진공 해소 장치를 이렇게 설치해 주는 게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증기 설비가 있는데 여기 사진에 있듯이 쉘앤튜브에 진공 해소 장치 설치하는 부분을 다 만들어 놨고, 요거는 투웨이 밸브, 일반적으로 투웨이 밸브 후단에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무조건 그 제어 밸브, 제어 밸브 후단에 진공 해소 장치를 설치해서 이게 저기 이상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언더라인 동그란 게 움직였네. 그래서 항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팀을 어떤 탱크에 물을 가열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팀을 공급할 때 이 사일런스죠, 디퓨저. 사일런스가 아니라 사일런스는 소음을 잡는 거지만 디퓨저는 이 스팀을 분사하는 장치인데, 이 분사하는 장치도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들어와서 분사하는 장치만 설치하면 이 안에 소음이 무지하게 소음 진동이 발생합니다. 따다다다다당 하면서. 그래서 이것도 역시 순간적으로 스팀이 나갔다 정지했다 나가다 정지하다, 그러니까 나가다 정지한다는 건 정지하는 게 아니라 응축수가 뭉쳐지는 거죠. 진공이 형성되면서. 그럴 때 이 물이 부딪히는 소리가 따다다다당 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다 진공해소 장치나 판체크 밸브 같은 거를 이렇게 설치해 주면 그 소음을 잡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네, 지금껏 증기와 진공의 상관관계를 말씀드렸고, 이 진공이 형성이 되면은 증기 트랩은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워터함마나 그 장치의 모든 장치의 공적이나 코일에 손상을 주고 배관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 또한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와 유사한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다시 올리겠지만은 항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는 많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